5성급 호텔 식당은 처음이시죠? 처음 만난 사돈에게 차갑고 거만한 질문을 던진 예비 시어머니. 그녀는 타워 팰리스에 산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우월감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에르메스 스카프는 미묘하게 색이 번져 있었고 까르띠에 시계의 나사 배치도 엉성했습니다. 모두 허세를 위한 가짜 명품이었죠. 결국 예비 신부의 아버지는 무시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돈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젊은 남녀는 과연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을까요?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복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지. 박미경이 타워 팰리스 엘리베이터에서 중국산 가짜 까르띠에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데려오는 여자친구를 처음 보는 날. 3개월째 밀린 월세 800만 원 때문에 속은 타들어가지만 겉으로만큼은 당당해야 했거든요. 여보, 너무 세게 나가지는 마. 남편 창호가 엘리베이터에서 속삭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처음이 중요해. 기죽이고 봐야지. 박미경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딩동. 현관문을 연 박미경 앞에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지은입니다. 지은이가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미경은 지은이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평범한 화이트 블라우스, 검은 슬랙스, 1만 원대로 보이는 구두. 마음속으로 실망했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앉아봐. 박미경이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처음 와보지? 네. 정말 웅장하네요. 지은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답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반짝이는 장식품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시선에는 모든 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구찌 로고 쿠션의 바느질이 거칠고 루이비통 패턴 러그의 색감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당연하지. 우리 민수 아빠가 무역업으로 중국, 베트남 상대에서 월 매출 2억은 기본이야. 박미경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135평이야. 월세만 800만 원이지. 민수가 방에서 나와 지은이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은아, 잘 왔어. 어머니께 인사 잘 드렸지? 물론이지. 예의는 바른 것 같네. 박미경이 지은이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옷 스타일이 좀 소박하네. 지은이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목이 말랐습니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서. 아, 그래? 무슨 일 하려고? 박미경이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들었는데 시급이 얼마나 돼? 지금은 시급 1만 30원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만 30원? 박미경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네. 우리 민수 연봉의 20분의 1이야. 지은이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박미경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은아, 너 같은 평범한 애가 우리 민수 같은 남자 만나기 쉽지 않아. 박미경의 어조가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민수는 연세대 나오고 대기업 과장에 키 183cm에 연봉 4,200만 원이야. 소개팅 신청만 몇십 건씩 들어온다고. 지은이는 순간 뒷목이 뜨거워지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네, 민수 오빠가 훌륭한 분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럼 더 노력해야지. 박미경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참, 상견례 얘기인데. 중요한 자리니까 격식 있는 곳에서 해야겠어. 어머니, 굳이 밖에서. 민수가 끼어들려 있습니다. 안 돼. 상견례는 호텔급 한식당에서 하는 게 예의야. 박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라 호텔이나 롯데호텔 그런 데서 해야 양가 부모님이 체면이 서지.
박미경이 지은이를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사돈댁에서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인당 25만 원 정도 하거든. 어쩔 수 없어. 격에 맞춰야 하니까. 지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우리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박미경이 중국산 가짜 롤렉스를 찬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박미경의 마지막 한마디가 따라왔습니다. 아, 지은아. 혹시 부모님이 호텔 비용 어려워하시면 말해. 우리가 좀 더 적당한 곳으로 바꿀 테니까.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이었지만 실제로는 너희 형편으로는 무리잖아. 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목젖이 올라오는 걸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민수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 컸습니다. 저런 어머니 밑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그가 대견하면서도 앞으로가 걱정됐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상견례를 호텔에서 하자고 하시는데요. 호텔에서 상견례를. 한성민이 2009년식 소나타 LF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된 차지만 세심한 관리로 여전히 깔끔한 상태였어요. 계기판 옆 가족 사진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워 팰리스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격식을 차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 3층.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자 진한 멸치 우린 국물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됐니?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혜숙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어떠셨어? 네. 좋으셨어요. 지은이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딸의 어색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어요. 30년간 건설업계에서 가진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생긴 직감이었거든요. 상견례를 호텔에서 하자는 것도 좋은 생각이야. 첫 만남이니까 정중하게 해야지. 성민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돈이.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해? 딸 결혼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니? 혜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회사 잘 돼서 우리도 여유 있잖아. 성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필요할 때는 써야 하는 거야. 마음이 중요하지.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3명. 혜숙이 정성스럽게 담근 깍두기, 성민이 좋아하는 제주 고등어구이, 지은이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콩나물 무침. 값비싸지 않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저녁상이었어요. 지은아, 혹시 예비 시댁에서? 성민이 수저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 아빠한테는 숨기지 마.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 말에 지은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 사실은요. 지은이가 마침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타워 팰리스의 과시적인 분위기, 박미경의 직설적인 무시, 시급 1만 30원으로 얼마나 벌겠냐는 모욕적인 말들까지. 성민과 혜숙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혜숙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여보, 차분히 해. 성민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지은아, 속상했겠구나. 괜찮아요, 아빠. 민수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아들을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민이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딸의 성품이 기특했거든요. 지은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필요 없다. 결국 우리만 손해니까. 맞아. 혜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저녁 9시. 성민이 작은 서재에서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벽에는 건설 현장 사진들과 직원들과의 기념사진이 빼곡했어요. 30년 전 안전모를 쓴 청년부터 지금의 회장 모습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었죠. 성민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상무님, 저입니다. 내일 급하게 알아봐 주실 게 있는데. 이창호라는 사람 말입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차갑고 예리했어요. 무역업을 한다고 하는데 타워 팰리스 3차에 산답니다. 대성무역이라는 회사 운영한다고. 네, 신용 상황부터 전부 다 조사해 주세요. 잠깐의 침묵 후 성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김 상무님. 이건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내일 오전에 결과 보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성민이 서울 야경이 보이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업계에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의 본 모습은 처음 몇 분 안에 다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화려한 거칠의 뒤에 숨겨진 초라한 현실을 구분하는 법 말이죠. 딸아, 아빠가 지켜줄게. 성민의 눈에 30년간 건설업계에서 다져진 단단함이 서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느꼈어요. 예비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지만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신라 호텔이구나. 박미경이 중국산 모조 루이비통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며 호텔 대리석 로비를 휘둘러 봤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긴장감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울렸어요. 어머니, 너무 크게. 민수가 당황해서 작게 말했습니다. 뭘?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해? 박미경이 오히려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타워 팰리스 거주자가. 남편 창호는 가짜 롤렉스를 찬 손목을 계속 만졌어요. 사흘 전 당근마켓에서 15만 원 주고 산 짝퉁이 혹시 들킬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다른 쪽 입구로는 한성민 가족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명품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다림질한 정장을 입었고 해수군 백화점에서 구입한 20만 원대 블라우스를 단정하게 입었어요. 지은이는 자라에서 산 8만 원짜리 원피스였지만 몸매에 완벽하게 맞았죠. 라연이 23층에 있네요. 지은이가 엘리베이터 층수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 가족이 한식당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들 오셨어요. 박미경이 과장스럽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가 먼저 와서 자리 준비하고 기다렸거든요. 성민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창호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개별룸으로 안내받은 두 가족. 전통 한옥 양식으로 꾸며진 방에 자리를 잡자마자 박미경의 본격적인 탐색이 시작됐어요. 여기 분위기 정말 근사하네요. 박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신라 호텔은 격이 달라. 사돈댁에서도 이런 곳 자주 이용하시나요? 해숙이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가끔. 그럴 줄 알았어요. 박미경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이런 고급 호텔이 부담되죠. 저희는 민수 아빠가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중국 거래처들이랑 여기서 자주 미팅해요. 성민이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품목을 주로 취급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자제품이랑 의류 위주예요. 창호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K패션이 중국에서 잘 팔려서 월 매출이 2억 정도. 그때 메뉴판이 나왔습니다. 박미경이 가격을 확인하자 안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나, 여기가 1인당 35만 원이네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성민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저희 쪽에서 대접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래도 돼요? 박미경의 얼굴에 안도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송구하네요.
음식이 나오자 박미경의 신상 털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박미경이 전복 요리를 집으며 슬쩍 물었습니다.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건설업요. 현장 쪽인가요? 박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그런 쪽입니다. 요즘 건설업 힘들다던데. 우리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라 안정적이거든요. 연봉 4,200만 원의 보너스까지. 박미경이 자랑 목록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뭘? 사실인데 뭐. 그리고 지은이도. 박미경이 지은이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카페 알바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시급 1만 30원으로 하루 8시간 해봐야 한 달에 겨우 200만 원인데. 지은이의 젓가락 잡은 손이 굳어버렸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부들은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박미경이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이나 레이디 디올. 사돈댁에서도 딸을 위해서 투자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성민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딸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민이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미경이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우리 민수 같은 스펙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데.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수가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뭐가 그만이야? 현실적인 얘기하는 건데. 박미경이 흥분했습니다. 사돈댁도 현실 좀 보세요.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건설업 월급으로 어떻게. 그 순간 성민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네? 왜 갑자기? 창호가 당황했습니다. 성민이 웨이터를 불러 계산을 하고 박미경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딸에게 모독적인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미경이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모독이요? 전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건데요. 하지만 한성민 가족은 이미 방을 나서고 있었어요.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부모님의 보호 아래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남겨진 민수 가족 앞에는 140만 원짜리 계산서가 놓여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심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현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박미경이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미경 자신도 뭔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한성민의 마지막 눈빛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거든요. 마치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의 경고 같았어요.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모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아, 너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 해숙이 딸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 너를 그런 모욕적인 상황에. 성민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주먹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30년간 건설업계에서 온갖 험한 일을 겪었지만 오늘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어요. 아빠도 순간 정말 화가 끝까지 올랐어. 성민이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해. 불쌍하다고요? 지은이가 눈물로 젖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진짜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아.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그런데 저분들은. 성민이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민의 눈에는 지난 30년간 무수한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서려 있었어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공허한 사람들, 실제 실력 없이 허풍만 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문득 성민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4년 7월 서울 구로구의 낡은 지하 사무실. 에어컨도 없는 답답한 공간에서 직원 3명과 함께 한울건설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날. 사장님, H빔 가격이 톤당 10만 원 올랐답니다. 막내 직원이 땀을 닦으며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지? 성민이 안전모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작업복을 적셨어요. 200만 원이요. 그런데 저희 통장 잔고가. 알겠어. 우리 아파트 전세금 담보로 대출받자. 성민이 주저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때 해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들고 현장에 나타났어요. 여보, 또 밤새우는 거예요? 해숙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일 새벽까지 기초공사 끝내야 해. 성민이 시멘트 가루로 거칠어진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아요? 대기업 그만두고. 해숙이 남편의 상처난 손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성민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딸 앞에서 당당한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로부터 10년. 지하 사무실에서 시작한 3명짜리 회사가 직원 300명의 중견기업이 됐어요. 다시 10년. 이제 국내 건설업계 5위까지 성장했죠. 하지만 성민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15년 된 소나타를 타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흙먼지를 마셨거든요. 성민이 눈물 범벅인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래서 아빠가 늘 하는 말이 뭐지? 지은이가 코를 훌쩍이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맞아. 성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이 30년간 지켜온 철학이야. 밤 10시. 성민이 작은 서재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벽에 걸린 30년간의 사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헬멧을 쓴 젊은 현장 감독에서 정장을 입은 회장까지의 긴 여정이 담겨 있었죠. 김 상무님, 저입니다. 어제 부탁한 그 조사건. 네, 이창호 말입니다. 잠시 후 상무의 보고를 듣던 성민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래요? 타워 팰리스 월세 800만 원 3개월 연체. 신용카드 7장 모두 한도 초과. 그리고 회사 사무실이 우리 건물 3층이라고요. 성민이 펜으로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대성무역. 임대료 6개월 미납에 보증금 3천만 원도 날렸다고요? 작년 매출 2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무의 말에 성민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허허. 매출 2천만 원에 직원은 본인 혼자뿐이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더 상세한 자료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성민이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딸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성민의 눈에 30년간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온 남자의 굳은 의지가 서렸습니다. 그 누구든 자기 딸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록 상견례에서 굴욕을 당했지만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상상도 못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 한울그룹 본사 빌딩 45층.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상무가 A사 용지 30여 장이 든 검은색 파일을 성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성민이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용조사보고서 이창호 53세. 거주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타워 팰리스 3차 42층.
월세월 800만 원 3개월 연체, 총 2,400만 원 미납. 관리비 월 500만 원 4개월 연체, 총 2천만 원 미납. 신용카드 7개사 총 3,200만 원 연체. 이창호. 이게 정말 사실이야? 성민이 안경을 벗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더 심각한 건 김상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운영하시는 대성무역이 저희 건물 3층에 입주해 있는데 임대료를 6개월째 못 내고 있습니다. 성민이 파일을 덮으며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어제 느낌이 이상하더니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 하지만 성민의 눈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딸을 더 괴롭히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때 성민의 아이폰 12가 진동했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어제 상견례 일로 전화했어요. 민수 오빠 부모님이 제가 일하는 카페까지 찾아오셨다가 방금 나가셨어요. 성민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헤어지라고. 저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성민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음성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느껴졌거든요. 2시간 전 강남구 신사동의 작은 카페 달빛 소나타에서 벌어진 일은 이랬습니다. 여기가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구나. 박미경이 30평 남짓한 카페 내부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아담하네.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 지은이가 달빛 소나타 로고가 새겨진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해진 채로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우리가 오면 안 되나? 박미경이 플라스틱 의자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며느리 될 애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봐야지. 창호도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지은아, 아메리카노 2잔만. 아, 설탕은 빼고. 지은이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커피를 내리자 박미경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지은아, 어제 상견례 후에 우리 부부가 많은 얘기를 했어. 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민수가 너를 좋아하는 건 인정해. 그런데 말이야. 박미경이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전부 다 다르잖아. 박미경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연세대 졸업의 대기업 과장. 연봉 4,200만 원에 보너스까지 하면 6천만 원이야. 그런데 너는 카페 알바로 한 달에 얼마 벌어? 200만 원? 지은이가 커피잔을 닦던 손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너희 부모님 보니까. 박미경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건설 현장 일꾼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고 우리 민수 아버지는 무역업으로 월 매출이 2억인데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은이가 가슴이 답답해지며 항변하려 했습니다. 뭐? 사실을 말하는 건데. 박미경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요즘 결혼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아? 신혼집 전세금에 예단의 혼수까지. 건설 현장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해? 그 순간 카페 문이 종소리와 함께 열리며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거친 숨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수야, 잘 왔다. 박미경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은이한테 현실 얘기 좀 해주고 있었어. 민수가 지은이의 빨갛게 부어오른 눈을 보고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왜 지은이를 울게 만드세요? 울린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해준 거야. 박미경이 지은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애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제발 그만하세요. 민수가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뭐가 그만이야? 엄마가 틀린 말 했니? 박미경이 흥분해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너는 스카이 출신 대기업 과장이고 이 애는 고작 카페 알바야. 집안 배경도 우리가 한참 위고. 그때 지은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행주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민수 오빠와 헤어지겠습니다. 뭐? 민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민수 오빠.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나 봐요. 우리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박미경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현명한 판단이야.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29년간 어머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세요. 뭐라고? 집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은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창호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께 어떡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두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상처 주는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박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부모를 버리고 저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야? 민수가 지은이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경이 가짜 루이비통 가방을 휘둘러대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는 이 결혼 절대로 인정 안 한다. 마음대로 하세요.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미경과 창호가 분노에 찬 얼굴로 카페를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성민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울그룹 회장실에서 딸의 전화를 받은 성민이 김상무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상무, 이창호 관련 모든 채권 회수 절차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대성무역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도 오늘 안으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수의 절절한 사과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6시 30분. 지은이가 카페에 출근하면 민수가 벌써 유리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뚜레쥬르에서 산 딸기 크림빵과 컵라면,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들고서 말이죠. 지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정말 너무했어. 지은이는 봉투를 받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5시. 민수가 카페 앞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수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나는 정말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어요. 누군가 저 남자 진짜 간절하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민수 오빠, 제발 일어나요. 지은이가 당황해서 민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럼 내 말 들어줄 거야? 민수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지은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그런 건 내가 다 해결할게. 민수가 지은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이제 어머니보다 너를 선택할 거야. 그 말에 지은이의 마음이 깊숙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민수가 중대한 결심을 안고 지은이를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이거 봐. 민수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25평 빌라.
전세금 2억 5천만 원으로 계약했어. 오빠. 지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지만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야.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확실히 말했어. 지은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지은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평생 부모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의지를 보인 거였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지은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제 30살이야. 내 선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 민수가 지은이의 양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지은이의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당연한 거야. 사랑하니까. 민수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타워 팰리스가 아닌 관악구의 반지하 투룸으로 이사한 민수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뭐? 그 여자랑 전셋집까지 구했다고. 박미경이 좁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135평 펜트하우스에 살던 그녀가 지금은 15평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지은이 욕하시면 저는 진짜 집 나갈 거예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부모 버리고 여자 따라가겠다는 거야. 박미경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창호가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심정을 생각해봐라. 너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얼마나. 아버지,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민수의 변한 태도에 부모님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박미경이 창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큰일 났어. 민수가 진짜로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 그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창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분명 뭔가 꼬임수를 쓴 거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들에게 더욱 참혹한 현실이 닥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울그룹 회장실에서는 성민이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며 최종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딸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3개월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소박한 웨딩홀 로즈가든. 민수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90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쏟아져 나온 독촉장들, 타워 팰리스 월세 독촉, 신용카드 7장 전액 상환 요구, 대성무역 사무실 임대차 해지 통보까지.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이 한성민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허름한 곳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나? 박미경이 100평도 안 되는 웨딩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타워 팰리스에 살지 않았어요. 월세와 관리비 총 4,400만 원을 못 내서 쫓겨난 후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투룸에서 근근히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조용히 하세요. 지은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민수 오빠와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에요. 박미경이 입고 있는 것은 웨딩홀에서 단돈 3만 원에 빌린 한복뿐이었어요. 가짜 명품 옷과 액세서리도 전부 압류당한 후였거든요. 새로운 시작. 박미경이 비웃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곳에서? 그때 웨딩홀 정문이 열리며 검은색 벤츠 S클래스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신사들이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지? 창호가 눈을 크게 뜨며 웅성거렸습니다. 곧이어 더 많은 VIP들이 도착했어요. 정부 관료들, 대기업 회장들, 재계 유명 인사들. 소박한 웨딩홀이 순식간에 전국구 대기업 주주총회장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박미경이 당황해서 지은이 어머니 해숙에게
아, 저희 남편 회사 관계자분들이에요. 해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저렇게 많이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웨딩홀 뒤편 VIP 입구로 성민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최고급 이탈리아 수제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걸음걸이로 당당하게 들어서는 모습이 마치 재벌 총수 같았거든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성민이 창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창호가 주눅들어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주례를 맡은 사람을 보고 박미경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저분은 전 대법원장님이시잖아요. 박미경이 남편 창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맞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식이 진행될수록 민수 부모의 당황과 공포는 커져갔어요.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재계 유명 인사들이었거든요. 한성민 회장님의 따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그룹 최 회장의 축사가 끝나자 박미경의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박미경이 옆에 앉은 하객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울그룹 한성민 회장님 모르시나요? 국내 건설업계 5위, 자산 5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에요. 박미경과 창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연속으로 쏟아진 모든 재앙들의 진짜 원인이. 그럼 그분이? 창호가 입술이 파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지은 아가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회장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민수 총무님도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한울그룹 사위시라니 정말 축하드려요. 박미경이 비틀거리며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한울그룹. 지은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럼 지금까지 왜?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오빠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박미경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지 알고 싶었고요. 박미경의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창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창호 사장님이시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울건설 법무팀 김 변호사입니다. 창호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어요. 지난 3개월간 보내드린 임대료 연체 관련 서류들 다 받으셨죠? 김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최종 기한인데 아직 입금 확인이 안 되어서. 박미경이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신들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평범한 건설업 일꾼이 바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벌 회장이었던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25평 빌라. 여보, 회사 출근할게. 민수가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요. 지은이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작은 신혼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거실 한쪽에는 결혼 사진과 함께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죠. 지은이는 여전히 신사동의 작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한울그룹 회장 딸이라는 걸 안 카페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지만 지은이는 예전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은 씨, 정말 안 그래도 돼요. 카페 사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 따님한테. 사장님, 전 그냥 지은이에요. 계속 예전처럼 해주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편 관악구 봉천동의 반지하 투룸에서는 여보,
쌀이 정말 다 떨어졌어. 박미경이 텅 빈 쌀통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전 타워팰리스 135평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들이 지금은 채광도 안 되는 15평 지하방에서 연명하고 있었어요. 대성무역이 완전히 부도난 후 창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5만 원 받아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수입의 전부였죠. 박미경도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창호가 머리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박미경이 문을 열자 민수와 지은이가 큰 쌀포대와 온갖 생필품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박미경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깨달았어야 했는데. 민수가 들고 온 건 20kg 쌀포대, 각종 반찬, 과일, 생필품들이었어요. 지은이도 직접 만든 김치와 밑반찬을 가득 들고 왔죠. 민수야, 이런 건 안 가져와도 되는데. 창호가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때 밖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미경이 깜짝 놀라며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지은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을 여러 개 들고 서 있었거든요. 지은아.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랑 삼계탕이에요. 지은이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셔보세요. 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은이가 박미경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 좁은 반지하 투룸에서 네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6개월 전 신라 호텔 라연의 140만 원짜리 한정식은 아니었지만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식사였어요. 식사가 끝날 때쯤 한울그룹 회장실에서는 성민이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상무, 이창호 씨 관련 모든 법적 절차 중단하세요. 네. 회장님, 그럼. 우리 딸이 행복해하네요. 성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성민이 전화를 끊고 아내 희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그래요. 저런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혜숙이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빌라에서는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한울그룹 계열사로 이직해서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지은이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며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박미경과 창호도 이제는 정말로 지은이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박미경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어머님? 우리한테 진짜 부자가 뭔지 가르쳐줘서. 박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은이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죠, 어머님. 석양이 서서히 지고 있었지만 이 가족들의 진정한 행복은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거든요.